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쌤이 영상을 촬영을 할 거고 영상을 쏠 거예요. 영상을 쏠 거라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 쏠 거고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열고 부교재 함수 파트 2번부터 좀 바로 들어갈게요. 예준이는 공부 좀 하니? 그래? 파이팅! 뭐야? 내가 이름만 계속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원체 유명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너 얘기만 한 100번 나왔거든. 잘생겼다고. 궁금했어요. 가절구와 양대산맥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구균성과 예준. 자, 볼게요. 이예준 맞죠? 김예준인가? 김예준? 잘생겼네 진짜로. 자, 그럼 얘들아 2번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맨날 준우만 보다가. 자, 볼게요. 아니. 자, 볼게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n이 있대요. 자,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자, 들어갈게요, 얘들아. 자, f에, 자, 1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이다. 라고 좀 나와 있고요. 뭐,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에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n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든, 자, 1 더하기 f의 m이라고 좀 쓸 수 있대. 자, 그래서 나는 저 m이라고 하는 녀석이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 단조건을 보면 나와 있죠. 자, m이라고 하는 건 n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거래요. n을 제외한. 다시, 요 m이라고 하는 녀석은 n의 약수래요. 그럼 n의 약수긴 한데 n의 약수 중에 얘들아 당연히 n도 있겠죠. 근데 그걸 뺀, 자, n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좀 들어서 가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f의 10이라고 썼어요. 그럼 f의 10은 일단 내가 1 더하기라고 쓰면 되네. 그럼 10의 약수 뭐 있죠? 1, 2, 5, 10이 있지. 근데 10 빼고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건 5잖아요. 그럼 나는 얘를 1 더하기 f의 5라고 좀 쓸 수 있어. 뭐 이런 말인 것 같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f의 5라고 하는 건 다시 내가 요 녀석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치면 1 더하기 요건데 그럼 얘는 5의 약수 중에 제일 큰 거잖아. 5가 아닌. 그럼 누구예요? 1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의 값을 이런 느낌으로 1 더하기 다시 f5를 1 더하기 5의 약수 중에 5가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거 f의 1 요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 근데 f의 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요런 식으로 뭔가 계산이 되겠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뭐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좀 가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P랑 Q라고 하는 녀석이 소수이면이라고 나와 있네. 준혜야, 소수가 뭐야? 만 약수로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5 같은 게 소수인 거잖아. 그럼 5의 약수는 1과 5 이렇게 두 개인데 근데 어차피 5를 빼니까 1 더하기 F1로 바뀐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살짝 생각을 해볼게. 자, 문제에서 P가 소수래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P의 약수는 어차피 몇 개일 거야? 2개였겠죠? 1과 P. 왜냐면 문제에서 P가 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1과 P 중에 어차피 자기 자신은 빼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F1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몇임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2임을 알 수 있네. 기억에 한해서는. 요 정도 납득 가능하죠? 네. 마찬가지로 F의 Q 역시 문제에서 Q가 소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1 더하기 Q의 약수 중에 Q가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건 또 어차피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F의 1 요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다시 1이니까 내가 2 요렇게 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둘의 값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기억의 말은 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단독적인 주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니은을 보면 이번에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이 홀수래요. 1보다는 큰.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f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잘 들어줘. f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이 1 더하기 f의 자 2분의 n-1 요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자, 이미 이 니은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하면 돼요. 이유는 되게 잘 들어. 원래 fn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fm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야? n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게 들어간다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그럼 지금 현재 그 똑같은 위치에 얘가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지.
얘가 n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m이 n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래. 그럼 그 역할을 얘가 대체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n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f의 13을 갖고 왔어. 그냥 편하게 좀 생각을 합시다. 그럼 f의 13이라고 하는 건 소수죠. 괜찮지? 그럼 기억에 의해서 이 값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이유는 얘는 1 더하기 13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게 1과 13 중에 1이거든. 13은 빼야 되니까. 그럼 얘는 f의 1이니까 얼마로 처리가 되는데? 2로 처리가 되는 게 맞거든. 방금 전에 기억에서. 근데 니은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되냐라는 질문인 거지. 그러면 13을 위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게 되면 1 더하기 f에 그냥 천천히 13에서 1 빼면 얼마야? 12 나누기 2니까 f의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말때 내리지. 그럼 잘 들어.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f의 6은 다시 한 번 더 1 더하기 f의 6. 자, 6의 약수는 1, 2, 3, 6. 걔 중에 가장 큰 거 누구야? 3. 그럼 얘는 f의 3인데 f3은 소수니까 그럼 얘 다시 몇으로 처리돼? 1로 처리되는 거니까 얘 얼마 나와?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은처럼 처리를 하게 되면 원래 나왔어야 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직접 해봐도 우린 알 수... 미안해. 잘했어. 2잖아요. 1 더하기 f1이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4죠. 자, 그러니까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봐도 이 둘의 결과가 같지 않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식이 n의 약수 중에 n이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말때 이해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 디귿.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잘 체크하셔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니은 주제이지 않나 싶고요. 그나마.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을 보면 f의 n. 자, 근데 문제에서 디귿에서 n은 짝수래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은 1 더하기 f의 2분의 n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어. 이건 우리가 보자마자 참임을 알 수 있네. 내 얘기 잘 들어? 자, 16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거 16 빼고 누구야? 8이죠. 왜냐면 16의 절반. 뭔 말하는지 이해되죠? 예. 32라고 하는 숫자 그냥 아무나 갖고 온 거야. 이 녀석의 약수 중에 제일 큰 거. 16이죠. 32 빼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내가 48 갖고 왔어요. 그럼 이 녀석의 약수 중에 48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건 24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약수 쓸 때 어떻게 써? 1, 48, 2, 24 이렇게 쓰지 않나? 그럼 얘가 자기 자신 빼고 그 다음으로 큰 거잖아. 그럼 얘가 결국 이 녀석이 뭐예요? 절반인 거 이해되시죠? 짝수는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문제에서 n이 무슨 수래? 짝수래. 그럼 이 녀석의 약수 중에 얘가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건 이 녀석의 절반이었겠지.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 문제는 어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보는 거야. 이 녀석이 얘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거 자기 자신 빼고가 맞네. 그러니까 디귿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된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개연이 옆에는 이름 뭐야? 승소, 승효, 우승효, 우승효, 유승효. 자, 얘들아 3번 보자. 행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지금 오늘 푸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셔도 그래도 좀 엔간히 도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3번을 좀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 fx가 있대요. 그런가 봐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대.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자, 임의의 실수라고 하는 건 네가 뭘 넣든 이란 소리예요. 그럼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f에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은 fa 곱하기 fb랑 똑같대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어 자, f에 가령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이라고 쓰면 이게 이제 f에 5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f에 몇 곱하기? 2 곱하기 f에 3으로 쓸 수 있어. 뭐 이런 말인 거지. 왜인지는 안 중요하지. 문제에서 된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저 명제들이 맞는 명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 적절하게 A, B에 몇을 대입을 해서. 자, 그러면 기억을 좀 보면요.
f의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2냐라고 질문을 좀 던지고 있죠. 그치?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나는 어찌됐건 0이라고 하는 값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A랑 B에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할 때 막 2000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무난한 게 A랑 B에 몇을 대입하면 돼? 0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0을 대입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하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A에다가 그리고 B에다가 둘 다 0을 대입할 거야. 그래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럼 대입을 좀 해주면 좌변은 F0이 나와요. 자, 우변은 F0 곱하기 F0이 나오네. 0, 0, 0, 0 넣은 거야. 뭘로든 성립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fx가 항상 양수래매요. 그 말은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분을 해주시면 아 f0 값은 2가 아니라 몇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1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2가 아니라 1이었구나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된다. 아이고 미안.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을 좀 보니까 두 번째로 자, f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이 쫄지 마세요. f라고 하는 녀석의 a분의 1과 값이 똑같니? 라고 질문을 던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짱구를 굴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0 값이 1이라는 걸 알아. 이건 찾은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a도 등장해야 되고 a도 등장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잘 들어. a라고 하는 녀석 자리에는 그냥 그대로 a를 좀 대입을 할 거고 b라고 하는 녀석 자리에는 몇을 대입하면 약간 느낌 있을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좀 느낌 있겠네. 이유는 그래야 얘가 등장을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잘 들어. a, 마이너스 a니까 좌변은 몇이 돼요? 네, f0이 돼요. 자, 그리고 우변은 f의 a. 자, 곱하기 f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바뀌네. 근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걸 내가 아니까? 네, 이 값이 내가 1이라는 걸 알죠? 그럼 f의 마이너스 a는 fa분의 1.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니은은 참.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지. 친구 이름 뭐야? 남학생, 준호 앞에. 재영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봅시다. 예준 이해되니? 이해되니? 얼굴도 잘생긴데 공부도 잘해. 자, 볼게요.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을 보시면 f의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fA라고 하는 녀석이 집중 루트에 2a랑 똑같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f의 2a랑 똑같은지. 자, 그럼 이번에는 나는 a도 등장해야 되고 2a도 등장을 해야 돼요. 괜춘? 자, 그래서 여기에다 a를 대입하고 여기에다 2a를 대입하는 건 좀 별로야. 왜냐면 그러면 3a가 등장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a라고 하는 녀석 자리에는 a를 대입을 하고 자, b라고 하는 녀석 자리에 누굴 대입해주면 똑같이 a를 좀 대입해주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집중 좌변은 f의 2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은 a에도 a를 대입했고 b에도 a를 대입했으니까 fa 곱하기 fa 즉 f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 뜨죠. 천천히 하고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얘들아 잘 들어. 우리가 보통 x제곱이 3이다 라고 얘기하면 x는 뿔마 루트 3이죠. 자, 그런데 이거의 제곱이 얘래요. 그럼 얘는 뿔마 루트 이거야. 근데 문제 첫 조건에 모든 f는 전부 다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안 돼. 네, 그래서 우리는 fa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플러스 루트에 f의 2a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얘가 얘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승효 이해 안 되죠? 괜찮아요? 개연 이해돼요? 파이팅 합시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고 요 정도 속도이긴 할 거예요. 요 정도는 따라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갑시다. 그래서 디귿도 참. 준우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을 좀 보면요. 친구 이름 어떻게 돼? 진하. 영진하. 진하영. 하영이야. 이름 이쁘네. 뒤에 있는 친구는? 김정수.
친구는? 광보라. 광보라. 황보라. 오케이. 자, 문제 봅시다. 자, 볼게요. 하영 이름 이쁘다. 진하영. 오케이. 자, 문제 볼게요. 자, 집합 x가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함수 f가 이런 식으로 간대.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요. 자, 가족권을 좀 보면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공역, 치역 이런 말들은 아셔야 되는데 나은이 알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잠깐 볼게요. 지금 x가 1, 2, 3, 4, 5, 6, 7, 8 해서 화살표가 8개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1에서 출발, 2에서 출발, 3에서 출발, 4에서 출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도착 지점이 1, 2, 3, 4, 5, 6, 7, 8 이 8개 중에 한 곳으로 도착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개를 뺀 나머지에 다 도착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잘 들어. 8개가 출발했는데 도착 지점이 7개였대요. 그 말은 7개는 다 다른 데로 가고 하나가 겹쳤다는 소리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나조건 때문에 다 더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잘 들어줘. 요걸 다 더하면 1과 8 더하면 9. 이렇게 해도 9. 3과 6 더해도 9. 4랑 5 더해도 9니까. 자, 그러면 9가 총 4개. 36 정도가 있네요. 여기까지 말뜻 이해되죠? 그런데 잘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36이기는 한데 이 중에 하나는 빠져야 돼요. 뭔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리고 남은 것들 중에 한 번은 하나 더 더해줘야 돼.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나조건을 보면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F1, F의 2 해서 플러스 댕댕댕댕댕댕 가서 자, F의 8까지 다 더했대요. 그 다 더한 녀석의 값어치가 42래요. 여기까지 말뜻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조건도 잘 봐야 돼. 집중.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어야 돼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치역이라고 하는 건 선택을 받은 애들이야. 그럼 선택을 받은 애들인데 선택 받은 애들 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뺐을 때 6 정도가 된다라는 건 이런 소리네. 제일 큰 녀석이 6이 될 수는 없다라는 소리네요. 제일 큰 게 6이면 제일 작은 거 1 넣어봤자 차가 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만약에 7이었으면 제일 작은 게 누구여야 돼요? 1이어야 되네. 그래서 나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먹었던가. 즉 화살표 8개가 출발해서 1부터 7까지 찍은 거야. 그래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차이가 6 정도가 되는 거지. 또는 내가 만약에 8을 찍었으면 제일 작은 게 누구면 돼요? 2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값을 찍었든가. 요런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내 이야기 잘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은요. 크게 케이스가 2가지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나? 개연이 이해됐어요? 그럼 잘 들어. 만약에 1부터 7까지 찍은 거면 얘네를 한 번씩은 다 찍은 거죠. 그러면 봐. 1부터 8까지 다 더한 게 얼마야? 36. 거기서 8 하나 뺍시다. 그 얼마 나오죠? 28 나와요. 괜찮아? 1부터 7까지 다 더한 게 28이라고. 그런데 나는 1부터 7까지 중에 하나 더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더 먹은 걸 적어서 그 값이 몇이 돼줘야 돼? 42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먹은 게 누가 돼요? 14가 되나요? 모순인 거 느껴지시죠? 말이 안 돼요. 난 이해했어? 이해 안 됐잖아. 다시 봐봐. 여기 화살표 8개가 출발을 해요. 근데 도착 지점이 예를 들어 1부터 7이야. 그럼 8개가 출발했는데 도착 지점이 1부터 7을 찍었다라는 건 걔 중에 하나를 더 먹은 거 아니야. 어이 우리 진수 그렇지? 자 그러면 약간 이런 소리 아니에요? 1, 2, 3, 4, 5, 6, 7이라는 값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5라는 값을 한번 더 먹었거나 막 요런 소리란 말이야. 근데 1부터 7까지 다 먹은 값어치가 28이라고. 근데 나머지 하나를 더 먹어서 42가 되려면 나머지 하나가 14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죠? 그럼 다시 만약에 2부터 8까지 먹었다라고 치자. 그럼 1부터 8까지 다 먹은 게 36인데 1 하나 빠지면 누구야? 35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이 돼줘야 돼? 42가 돼줘야 돼. 아 그럼 남은 하나가 누구예요? 7. 요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경우를 딱 나눠서 된다 안 된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랑 B랑 다른데 FA랑 FB랑 같은 값을 갖는데요. 그럼 우린 그게 누구라는 거 알죠? 누구예요? 7을 두 번 먹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값은 7이었구나.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은지 이해되지? 옳지.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행주야, 잘 들어야 돼. 응. 하영 혹시 이해되고 있니? 그래요? 혹시 쌤이 수학 등급을 물어봐도 돼? 여기서? 좀 그래요? 나쁘지 않네. 진수는 물어봐도 돼? 진수가 아니야? 아까 진수라지 않았어? 아, 정수. 김정수. 정수는? 4등급. 우리 존잘은? 예준이는? 몇이에요? 그 비슷한 정도? 오케이. 아예 괜찮아요. 준우 몇 등급이지 지금?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번에 아마 4등급 떴거든. 4등급 맞죠? 근데 저 친구가 1학기 때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1학기 중간 때는 또 한 3이었죠? 2였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4, 5여도 내가 봤을 때 2등급까지 가는 건 할만해요. 그리고 우리 행주 점수 정확하게 얘기 안 할게. 근데 행주가 1학년 때 저희 형주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1학년 중간고사 때 정확히 얘기 안 해. 그냥 어떤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한 40점 올렸어요. 그지? 한 30점은 넘게 올렸지. 그러니까 충분히 가제올이면 가능합니다. 가제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면 티가 나는 학교들이니까 열심히들. 알겠죠? 자, 5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교과서랑 부교재 위주로 빨리빨리 돌리세요. 알겠지? 그리고 맞출 것만 딱 맞추면 돼. 그럼 나머지 찍어. 그럼 돼요. 알겠지? 딱 절반 정도 맞추고 나머지 찍으면 돼. 알겠지? 자, 보자. 5번. 집합 X가 있대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새 함수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 그래서 가볼게요. 집합 X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그림 그려놓을까? 1, 2, 3, 4, 5. 자, 그 다음 집합 X가 있는데 1, 2, 3, 4, 5.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라고 하는 녀석은 항등함수래요. 그럼 나는 항등함수가 뭐야? 못 들었어. 같은 거죠. 뭐 그런 거죠. y는 x가 항등함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는 녀석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라고 하는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2를 대입하게 되면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은이가 잘 얘기했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녀석은 상수함수래. 자, 우리 하영이 상수함수 혹시 뭐예요? 다 같은 거. 그렇지. 그지? 뭐야? 탐나는데?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그냥 어떤 값 k로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루튼, 2루튼, 3루튼, 4루튼, 5루튼 다 같은 값으로 가는 거.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별다른 정보가 없는 게 지금 현재 h인 거죠. 근데 문제는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 fx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gx가 있대요. 이거 잘못 썼죠? 이거 g. 자, 그리고 gx가 있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hx가 있대요. 자,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줘. 이 문제도 충분히 지금 딱 공부하면 맞출 만한 문제예요. 잘 들어. fx랑 gx랑 hx가 있는데 여기 x 자리에 나는 1, 2, 3, 4, 5를 대입할 거예요. 맞죠? 근데 항상 값은 몇이 나와야 돼? 7이 나오래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fx는 항등함수라며. 그럼 여기 x다 1 넣으면 전체가 1이죠. 2 넣으면 2죠. 3 넣으면 3이고 4 넣으면 4고 5 넣으면 5죠. 그러니까 나는 이때 fx를 그냥 살짝 누구로 바꿔도 괜찮아? x로 바꿔도 괜찮지. 자, 그 다음 gx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뭘 넣든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k라고 쓸게요.
그리고 더하기 hx 이렇게. 근데 이 값이 얼마여야 돼? 7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이때 요 k라고 하는 녀석이 아무리 작아도 얼마예요? 1이죠. 아무리 커도 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 여기 있는 hx도 아무리 작아도 1이고 아무리 커도 5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 x에다 1, 2, 3, 4, 5를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딱 몇 넣는 게 제일 느낌 있는 거야? 5를 넣어야 제일 느낌 있는 거야. 이유는 잘 들어. 여기다 5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재밌는 게 이 값어치가 7이거든. 그러면 여기다 5를 대입해주는 순간 5 더하기 얼마인지 몰라요? k 더하기 얼마인지 몰라요? h5가 되거든. 이 값이 7이 돼야 돼. 근데 방금 너네가 얘기했잖아. 값이 제일 작아도 1이라며.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1,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k를 잡는 거야. 이 문제가 조금 변형되더라도 제일 큰 걸 때려 넣는 거야. 그래야 나머지 게 채워지니까. 그래서 나는 k라고 하는 녀석이 1이었구나. k라고 하는 녀석이 1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면 끝. hx라고 하는 건 1 넘어가지고 x 넘어가주면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h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었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1 넘어가고 x 넘어간 거예요. 자, 문제에서 h에다 1을 해요. 그럼 h1은 얼마? 5. 왜냐면 내가 지금 찾았잖아요? 준우 이해하고 있냐? 오케이. h1은 5. 그 다음에 g는 어차피 상수함수라며. 그럼 g는 몇 넣든 항상 얼마야? 1. 따라서 1 더하기 5니까 답은 6.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난 이해돼? 그래서 5번도 문제 참 괜찮았죠. 그 다음 7번 별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죠. 근데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 자, 볼게요. 7번은 들어가기 전에 저랑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1대1) 대응.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란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준우야? 1대1 대응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 1대1 대응은 그냥 x값 다른 거 넣으면 결과가 무조건 달라야 돼. 겹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x1과 x2 내가 다른 x값들에 대해서 그걸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함수값도 달라야 돼.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 것만 있으면 1대1 함수지. 자, 그러면서 1대1 대응은 이거에 더 나아가서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과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아야 돼요. 그림으로 좀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뭐 2차 함수 같은 게 있겠죠? 그럼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쌤이 선을 하나 좀 걷을 때 두 점에 해당이 되는 x의 값이 달라 지금. 근데 y 값은 뭐 하죠?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됐나? 네.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내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순간 값이 겹치거든. 그러니까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야 돼.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는 가장 무난한 게 직선이 있죠. 그럼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x의 값을 다른 걸 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y 값이 달라요. 이런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생기초.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들어. 조금 더 내용을 딥하게 들어가면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끊어짐이 있으면 안 돼. 란 소리는 아니에요. 끊어짐이 있어도 돼. 가지울 부교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쌤이 자,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요렇게 하다가 여기 빵꾸야. 그 다음에 요렇게 오다가 여기가 빵꾸야.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빵꾸야. 요렇게 하다가 여기 빵꾸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댕댕댕댕댕댕댕댕 자, 이 사이를 내가 함수로 채울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럼 방법은 두 개야. 끊어짐이 없이 바통을 이어봤든가 끊어짐이 있어도 1대1 대응을 성립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끊어짐이 없다면 그대로 바통을 받아준 상태로 그냥 떨어지면 돼요. 겹치지 않게끔. 그럼 x값 다를 때 y값 다 다르니까 지금. 있죠? 그 유형이 7번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끊어짐이 있게끔 만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계속 다 다르지 않나? 너 가다가 다시 너로 올라가고 다시 너로 내려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어도 끊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가 이렇게 끊어짐이 있는 문제가 아마 내 기억에 8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7번, 8번 두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 빨리 가네. 자, 7번부터 좀 봅시다. 7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만나면 내가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 10초면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마지막으로 공개 강의니까 한 번만 좀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수 fx가 있어요. 그리고 가제울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가보면 함수 fx가 a에 자 절대값에 x-2라고 하는 녀석에 자 더하기 x 더하기 4래. 자, 문제에서 이 자식이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그럼 끊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끊어짐이 없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대값이 생겼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눕니다.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x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클 때, x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작을 때 등호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면 너 그대로 튀어나와. 그러면 ax 더하기 x니까 x로 묶어주시면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x에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x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에 그 다음 마이너스 붙어주시면 더하기 2a 더하기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저 함수는 2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함수가 체인지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건 어디에서만 확인해 보면 돼? 2에서만 확인을 해보면 돼. 근데 위에다가 2를 대입하면 잘 들어 2를 대입하면 2a 빼기 2a 사라지고 2 더하기 4니까 6 나오죠? 밑에다 2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사라지면서 2 더하기 4라서 6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통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끊어짐이 없었다는 소린 거지. 결론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끊어짐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돼. 끊어짐 원래 없어요. 이 절대값 함수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2예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지점에서 6임을 내가 알아. 그러면 잘 들어. 지금 2보다 작을 때 어떤 직선이란 말이야. 어떤 직선인데 이 자식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올지 이 자식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감소하면서 왔다면 그 다음에 바통을 받는 이 자식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겹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식이 내려지는 상태로 왔다면 그대로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야 겹치지 않아. 그 다음 만약에 이 자식이 올라가는 상태로 왔다라고 치면 그대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겹치지 않아 x값들이. 결론은 나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여서 음수로 내려왔다면 바통을 받는 녀석 역시 기울기가 음수였어야 돼가 결론이에요. 내가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바통을 받는 녀석 역시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가 결론이에요. 우리들의 기울기가 똑같았어야 된다는 소리야. 부호가. 결론. 따라서 자 바통을 일단 이 출발하는 녀석의 기울기가 x 앞에 계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 넘겨받는 녀석의 기울기가 그냥 a 더하기 1인데 우리들의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따라서 우리들의 기울기의 곱이 뭐 해야 돼요?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나연아 기울기 곱이 양수다라는 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유는 납득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증가면 증가로 가야 되고 감소면 감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얘가 그대로 나오면 a 더하기 1이잖아. 적어놓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잖아. 적어놓고 그 두 개 곱한 게 양수나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마이너스 주면 a-1에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다니까 2차 공식 푸는 건 할 줄 안다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예. 자, 그거랑 비슷한 결의 문제가 18번이에요. 문제에서 이미 나눠줬죠? 이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게 이미 요런 형태로 준 거지. 그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같은 말 1대1 대응이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같은 말 1대1 대응이어야 돼. 기울기 곱이 양수여야 돼. 따라서 18번도 여러분들이 a 더하기 7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 마이너스 a 더하기 5라고 하는 녀석의 곱을 한 게 양수면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너스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그 다음 5보다 작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지. 준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수는 세보시면 되는 거니까. 정수 괜찮니? 뭐야.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번 볼게요. 자, 8번을 좀 보면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근데 집합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같거나 작대요. 자,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함수 fx가 그러면서 구간별 함수로도 나와 있으니 좀 보시면 자, 얘가 ax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2차 함수래요.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자, 그럼 두 번째 x-3이래요. 자, 그 자식이 3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자 4보다 같거나 작을 때. 여기 등호 빠졌네. 자, 요렇게 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되는데 덥다. 되겠지? 자, 좀 볼게요. 자, y축이 좀 있고요. x축 요렇게 좀 있어. 자, 그랬을 때 제가 x의 범위가 0부터 4. 대충 한 요 정도를 4라고 좀 하고 자, 그럼 요 정도를 4라고 좀 합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렇게 좀 있으면 1, 2, 3, 4였다라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x 빼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3부터 4 사이에서. 그러면 3 넣었을 때 값은 0이고요. 4 넣었을 때 값은 1이라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겠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나는 지금 현재 3부터 4 사이에서는 끝났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0부터 3까지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 그래프가 잘 들어. 만약에 이 자식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먹어줘야 돼. 1부터 4를.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0부터 1까지는 먹었으니까 나머지 1부터 4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바통을 받게끔 하게 되면 내려오면서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바통을 받는 형태가 아니었던 거지. 그럼 얘는 끊어졌어야 되는 형태니까 이 자식이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세팅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4에서 출발한 다음 여기 1에서 끊어지면 돼요. 요렇게. 요게 첫 번째 경우. 그럼 봐봐. y값 0부터 1 그리고 바통받아서 4까지 다 먹었죠? 빠짐없이.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행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요게 이제 2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결론 2번은 돼, 안 돼? 네, 2번은 안 돼요. 요 2번의 경우는 안 돼. 첫 번째 이유는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2번 나와. 아니지. 소리. 잘못 얘기했어. 0부터 먹는 거니까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자, 1이라고 하는 값을요 2번 가져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랬죠? 1이라고 하는 값을 0 넣어도 갖고 4 넣어도 가지니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내려와야 겹치지 않게끔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더 개념을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요 정도.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0 넣었을 때 값이 은지 얼마? 그리고 3 넣었을 때 값이 얼마? 1.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 이차함수에 대해서 0을 대입해주면 0 더하기 b 요 값이 4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을 대입해주면 9a 더하기 b 이 값이 1이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된다. 준이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비슷한 결이죠? 네,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로 가자. 그만 힘내세요. 한 10분만 하고 쉴게요. 자, 문제를 보면 함수 fn이 있대요. 연립해서 a, b 구해주시면 돼요. 자, 함수 f가 있는데 12번 f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둘 중에 하나래요. 첫 번째가 n 더하기 1이래. 자, 여기 들어가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홀수면 위로 들어가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2분의 n으로 처리가 되기도 한대요. 여기 들어가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짝수면. 그럼 느낌 왔네요? 내가 넣는 녀석이 짝수면 2로 나누면 돼. 내가 넣는 녀석이 홀수면 1 더하면 돼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정수가 봤을 때 F7은 얼마? 그렇지. F7은 홀수니까 1 더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우리 하영이가 봤을 때 F50 얼마? F50.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풀만한 거란 말이야. 봐. F. 자, 그 다음에 F, K. 기본적으로 합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이 값이 문제에서 10이 되래요. 그러면 첫 번째, 잘 봐. 요 FK, 잘 들어. 요 안에 들어가는 FK도 어떤 값인 거잖아. 그래서 F별이 10인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그러면 이 들어가는 녀석이 만약에 홀수였으면 1 더해서 몇이 되면 돼? 10. 그럼 얘가 몇이거나? 나이스. 이게 9였으면 되네. 느낌이 되죠? 또는 만약에 이 별이 짝수였으면 나누기 2에서 1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K가 몇이었어도 돼요? 나이스. 20에서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뽑아낼 만하죠. 그지? 나오면 개꿀하고 맞추면 돼요. 그럼 다시 여기 한 번 더. 자, 여기 들어가는 K가 만약에 홀수였으면 1 더해서 몇이 되면 돼? 9.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1 더해서 9가 된다라는 건 원래 게 8인데 그건 홀수가 아니잖아. 얘는 안 되네. 그럼 얘가 짝수였으면 나누기 2에서 몇 되면 돼? 9. 그러니까 얘가 얼마면 돼? 18. 할만하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만약 요 경우 얘가 만약에 홀수였으면 1 더해서 20이 되면 돼. 개꿀. 얼마야? 19. 얘가 만약에 짝수였으면 나누기 2에서 20 되면 돼. 그럼 얼마야? 4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다 더하면 77인가요? 이렇게 문제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나오면 뭐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신경 쓰면 되지. 하영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랜다. 13번 보자. 제가 지금 우리 학원 다니고 있는 수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지금 오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나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13번 같은 문제는 그냥 진짜로 꾹 참으면 돼요. 13번 문제 유형이 뭐냐면 거기 뭐 F에 자 4분의 1 그냥 4분의 1 대입하라는 소리 아니야? 눈 딱 감고. 그죠? 그 다음 더하기 F에 2라고 나와 있고 그거에 4분의 1인데 이건 제곱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합성하라는 소리인 건데 그 정도는 알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댕댕댕댕 가서 F에 99에 4분의 1이래. 그럼 이건 이제 99번 합성하라는 소리인데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진짜로 99번 합성하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하다 보면 무조건 뭐가 있어? 규칙이 있어요. 아니면 찾을만 하게끔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꾹 참고 보일 때까지만 하면 돼. 계산 실수 없이. 그럼 무조건 맞춰요. 자, 개연. F 4분의 1 얼마예요?
F4분의 1은 2분의 1이죠. 너무 잘했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소리야. F2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F4분의 1이란 소리예요. 혹시 모르실까봐. 그러면 F4분의 1이 개연이가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2분의 1 한 번 더 들어가면 돼. 그럼 개연 F2분의 1 얼마야? 4분의 3.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그냥 쌤이 여기 그 다음 게 올 게 원래 F3의 4분의 1일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요 4분의 3이 한 번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나와요? 4분의 1 나오네. 혹시 이해되실까요?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자, 하영이 이거 이해돼? 오케이. 괜찮지 얘들아? 그 다음번에는 4분의 1이 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4분의 1이 또 들어가면 얼마야? 2분의 1. 오케이. 반복이네. 3개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고. 이해됐죠? 그치? 얘는 2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이 4분의 3 나왔고 그 다음이 4분의 1 나왔는데 그 다음이 또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이거 3개가 반복이네. 그렇게 보일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절대 IQ 테스트가 아니니까 해보면 나와요. 그럼 3개마다 반복인데 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건 1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1부터 99까지니까 3개씩 몇 세트가 나와? 33세트. 나이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33 가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디? 정도가 나온대요. 그럼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 비슷한 결이. 자, 그 다음 비슷한 결이 19번. 자, 19번도 문제에서 F에 자 15번 2분의 1을 하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15번 진짜 하는 거 아닐 거라는 거지. 하다 보면 규칙 보이겠지. 자, 그러면 잘 들어. 맨 처음에 2분의 1이 들어가요. 그럼 2분의 1이 들어가서 얼마가 나오는지만 우리가 체킹을 해주시면 되네요. 그지? 자, 그런데 쫄지마. 요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문제에 이렇게 4분원이 있대요. 4분원이라고 하는 건 원을 4등분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2분의 1이 들어간다라는 건 요쯤 어딘가가 1이라고 치면 그거의 또 절반인 2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의 Y 값이 원하는 거지, Y 값. 말뜻 이해되죠? 근데 이게 4분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얘랑 중심과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으로서 얼마야? 2였다라는 거 알죠? 쫄지마. 그럼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시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그러면 요 녀석을 제곱한 게 4분의 15면 되지 않나? 그래야 4분의 16 돼서 4 돼서 루트 치면 2 나오겠지? 그러면 제곱해서 4분의 15가 된다는 건 원래 게 얼마면 돼? 2분의 루트 15.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값이 2분의 루트 15네. 이 정도는 찾을만 하다. 근데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약간 뭐 안 느껴져요? 내가 집중 어떤 값을 넣어요. 어떤 값 별을 넣어.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또 어떤 값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이 값은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해서 몇이 되게끔 하는 녀석. 2의 제곱이 되게끔 하는 녀석이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되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그거 제곱 더하기 이 함수값의 제곱이 2의 제곱 요게 되게끔 내가 세팅을 한 거고 다른 값이 들어간다면 그거 제곱 더하기 또 이거의 제곱이 4가 되게끔 여러분들 세팅을 해주면 돼. 그러면 봐.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가서 누가 된 거야? 2분의 루트 15가 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2분의 1은 2분의 루트 15가 들어가야 해서 2가 나오는 거지. 반지름 2가. 근데 이번엔 2분의 루트 15가 들어가요. 얘는 또 누구랑 만나야? 2분의 1과 만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충족시켜 줄 거 아니야. 말뜻 이해되지? 얘는 얘랑 만나야. 얘가 들어가면 얘는 또 얘랑 만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뭔 말하는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와리가리 반복이네요. 그럼 한 번 들어갈 때 2분의 루트 15. 두 번 들어가면 2분의 1. 홀수번 들어가니까 몇이면 돼? 2분의 루트 15. 답은 4번. 이렇게 되시면 된다는 거지. 나은 이해했나? 오케이.
아직 좀 풀만한 게 한 3개 정도 더 있는데 지금 쉽시다. 알겠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남은 문제도 풀게요.